오늘은 임신 초기인 7주차와 8주차 증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보통 이 시기가 왔을 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증상이겠지만 이 증상을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과 모르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. 미리 알고 있으면 그만큼 대처하기 쉽기 때문에 꼭 미리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보통 임신 7주에서 8주차가 되면 임신을 확인하고 태아의 모습을 육안으로도 잘 보일 만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산모님들에겐 임신 초기 증상이 하나씩 나타나게 되는데요. 임신 초기에는 태아의 성장 속도가 빠르고 유산 위험도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태아와 산모님 모두 건강을 생각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이 시기에는 태아의 모습을 확인하고 심장 소리도 들을 수 있는데요. 아직은 매우 작아도 이등신의 몸으로 머리와 몸이 구별되고 급속도로 머리, 팔, 다리 등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. 산모에게는 외관상 배 크기나 몸무게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 같아도 입덧, 가슴 통증 등 서서히 임신 초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. 처음에는 임신을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에 방문하게 되고 이후에는 태아가 건강한지 등을 보기 위해 방문할 거고 이때쯤에 태아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아마 많이 벅차오를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. 태아 심장 박동 횟수는 90에서 113 정도로 잘 뛰면 유산 위험성은 낮다고 하고 간혹 심장 소리를 늦게 듣는 경우도 있으니 이럴 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. 자, 그럼 7주차, 8주차에는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소변이 자주 마려울 수 있습니다. 호르몬의 영향으로 혈액이 골반 주위로 몰리게 되고 자궁의 크기가 커지면서 소변이 자주 마려울 수 있는 거죠. 두 번째는 침이 많이 생깁니다. 임신 호르몬으로 인해 평상시보다 더 많이 고일 수 있고 대략 임신 4개월 정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. 세 번째는 쉽게 피곤해집니다. 임신 전보다 피곤함이 더 잦아질 텐데요. 온몸이 나른하고 기운이 없고 졸음이 오기도 합니다. 쉽게 피곤함을 느낄 수 있고 중기에 접어들면서 증상이 완화된다고 합니다. 네 번째는 배 통증 및 쑤시는 증상입니다. 주먹만 하던 자궁이 점점 부풀어서 큰 포도송이 크기 정도로 부풉니다. 자궁이 커지면서 배 통증과 욱신거림을 느낄 수 있는 건데요. 아랫배가 콕콕 쑤시듯이 아프다고 하네요. 다섯 번째는 가슴 통증 및 변화입니다. 유방이 더 커지고 통증이 느껴지는데요. 모유 수유를 준비하기 위해 젖꼭지가 평소보다 솟아있고 색이 진해집니다. 아무래도 이전보다 더 민감하고 따끔거릴 수 있기 때문에 속옷 선택에 좀 더 신경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. 여섯 번째는 피부가 가렵습니다. 이 역시 호르몬의 변화로 피부가 가려워질 수 있어요. 충분한 수분 보충과 보습에 신경 써줘야 합니다. 가려움은 온도가 높아지고 건조할수록 심해질 수 있어서 이럴 때 긁지 말고 보습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일곱 번째는 체중이 증가합니다. 아마 체중이 조금씩 늘 텐데요. 엄마가 살이 쪄서 체중이 느는 건 아닐 테지만 그래도 체중이 너무 늘지 않도록 주의해 주는 게 좋습니다. 여덟 번째는 입덧을 합니다. 임신 중 산모의 50%에서 80%가 메스꺼움을 느끼고 50%가 구토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. 빠른 경우 6주부터 입덧 증상이 느껴지고 임신 8에서 12주 때 가장 심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상대적으로 14에서 16주 때 보통 사라지거나 완화가 되지만 심해지면 20주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. 만약 이렇게 입덧 증상이 주수가 지나도 호전되지 않고 복통이 동반되고 배를 누르면 아프거나 열이 있고 두통이 있으면 꼭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. 아홉 번째는 감정 기복이 생깁니다. 임신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임신 초기 12주간 급증하면서 감정 변화에도 영향을 주는데요. 이럴 땐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시는 게 좋고 가벼운 산책 혹은 운동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. 단 임신 전에도 운동을 안 했던 분들이 갑자기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으니 한 3에서 40분 정도 가벼운 산책 정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태아의 얼굴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유난히 커 보이는 머리에 이목구비와 같은 형태를 만나볼 수 있을 텐데요. 마치 물고기처럼 보이던 모양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점점 변하게 되는 거죠. 이 시기에는 뇌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. 이 밖에도 손가락, 발가락이 생기고 눈과 귀의 시신경, 청각신경, 창자나 맹장, 췌장 등 내장기관들도 발달합니다. 내장기관 형태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태반이 발달하고 탯줄이 될 조직도 생깁니다. 아직 착상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물론 어려울 수 있고 당연한 말이기도 하겠지만 피로, 스트레스는 웬만해선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. 장거리 여행이나 과격한 운동, 무리한 일 등 두통이 쉽게 올 수 있고 입덧이나 피로감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. 아기가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엄마와 태아가 건강하기 위해선 그에 맞는 원활한 영양 공급은 충분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균형 잡힌 영양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 그에 따른 부족한 영양소는 영양제로 보충해 주세요. 또 당연한 말이지만 임신 중뿐만 아니라
합니다. 전후에도 술, 담배는 피하는 것이 좋고 간접 흡연 또한 산모의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비 아빠분들도 꼭 금연을 하고 흡연하는 장소도 웬만해선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. 약을 복용할 땐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히 이야기를 해보고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. 입덧이 너무 심해서 음식 섭취도 하기 어렵다면 너무 억지로 먹지는 마세요. 다만 공복 상태가 지속되면 입덧이 심해질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아 섭취하는 것이 도움되겠습니다. 이때는 동물성 지방이 많은 것보단 비타민이 입덧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. 여기서 막간 질문. 입덧이 너무 심해 참지 못하고 구토를 하게 되면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나요? 임신성 구토가 심하다고 한들 아기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. 하지만 증상이 너무 심해지거나 기간이 지속된다면 저체중아 출산아 및 임신 주수에 비해 작은 아기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힘들거나 장기간 지속되면 전문의와 꼭 상의해 주세요. 갑자기 짜증도 나고 갑자기 스트레스도 엄청 받습니다. 임신 호르몬의 변화로 뇌의 신경전달 물질 분비가 그 이유일 텐데요. 이럴 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남편에게 현 상태를 공유해 주시고 남편은 여기서 엄청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. 예를 들면 공감이라던가 말을 잘 듣는다던가. 여기까지 임신 7주차와 8주차의 증상과 생활 수치까지 알아봤는데요. 제가 이곳저곳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공통적인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 거지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이런 임신 출산 관련 도움되는 영상 자주 올릴 테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